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세 계속 유지되고 있고 마진율도 34%대 27% 정도까지 고마진율을 기록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PER도 이제 내년 26년도에 14배 수준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간밤에 이제 이슈가 하나 또 있었죠. 뭐 트럼프 관세 영향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지수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타격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이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 시점에서 시장이 무너질 때 우리가 대응을 잘 해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현금 50%를 확보한 채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아예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되면 속절없이 전체적으로 이제 가라앉아 버리게 돼요. 물론 회복할 때 올라갈 만한 종목을 쥐고 있다면 무너지더라도 잘 쥐고 가야 되겠지만 결국 이제 이렇게 하락이 속절없이 무너지게 됐을 때 현금 50%가 있는 거는 굉장히 큰 어찌 보면 이제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현금 50% 계속해서 잘 확보해 나가시고 오늘 시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일단 시장 자체가 상당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미증시도 야간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연휴 동안 딥시크 이슈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한국 증시도 어느 정도 타격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정도 수준, 막 엄청 심각하다 정도는 아니었는데 관세액이 이제 막 심각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2월 3일자로 급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장중에 한 3% 넘게도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좀 말아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사실상 굉장히 크게 낙폭을 보여줬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전거래일에도 이런 식으로 말아 올렸는데 이렇게 갭으로 떨어뜨리고 계속 말아 올리는 형태로 간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저는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죠.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지금 외인 매도세도 상당히 강력한 상황이고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기준으로도 외인의 이제 선현물 시장 모두 일제히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기관은 현물 시장에서 모두 매도 나왔습니다. 선현물 시장 모두 매수 들어간 건 개인밖에 없고요. 외인 기관 오늘 모두 매도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외국인들이 오늘 역시도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을 계속 떠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렸는데 지수 상황을 봤을 때 이제 과거부터 데이터를 쭉 돌이켜 보게 되면 최근 이제 이 외국인들 추이를 봤을 때 이 노란색 선이 외국인이거든요.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오히려 전저점 깨고 더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시점에서 증시가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좀 안정이 된다 싶었는데 어떻죠? 다시 이제 전고점 근처까지 금세 올라와 버렸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또다시 이제 1,480원대, 뭐 1,500원 근처까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솔직히 이제 환율이 안정되는가 싶어서 안심할라 치니까 바로 이렇게 또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인들 빠져나가고 증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과거에 이제 그 안 좋았던 이슈에 대비해서 지금 뭐 관세 이런 이슈들은 그렇게 큰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진 않거든요. 물론 뭐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좀 과한 하락이 앞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 근데 그 하락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한국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를 이제 따져봤을 때 여전히 예탁금이나 신용 추이를 봤을 때 뭐 그렇게 엄청나게 빠져나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1월 24일 기준으로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2월 달 이제 거래를 시작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빠진 거 외국인들 그냥 쑥 빠져나간 걸 이제 고려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예탁금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은 걸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했을 때는 시장에 한 차례 이제 눌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뭔가 찝찝하다 그랬죠. 올라가도 찝찝하다. 이게 분명 한번 무너질 텐데.
지금 보시게 되면 유가는 이제 안정이 되고 있어서 아주 좋은데 이걸 이제 시장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안전자산 쪽으로 일단 피해 있어야 되겠다는 심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전고점을 뚫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제가 체크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금 가격이 단기간에 또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도 잠시 조정 나오고 있었는데 재차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리 가격은 뭐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불경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 역시도 트럼프가 이제 에너지 공급을 늘리겠다 하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는 좀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또 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어요. 관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도 피해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또 물가를 못 잡는 거 아니냐. 그럼 물가 못 잡으면 기준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냐. 기준금리 인하 안 하면 사업 다 올스탑 되는 거 아니냐. 이건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세는 거스를 수 없어요. 근데 그 관세라는 충격으로 인해서 불경기랑 관세가 맞물리고 그러면서 시장을 한번 지금 폭삭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번 하락이 2400이 깨지냐 안 깨지냐가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2400선이 깨지면 굉장히 위험해진다 말씀드렸는데 이때 깨졌었어요. 근데 그대로 이제 무너뜨리지 않고 다시 반등 줬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2400선이 무너지면서 증시가 깨져버리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한 차례 시장이 큰 급락을 보여주고 한번 제가 창조적 파괴라고 말씀드렸던 급락을 보여준 이후에 본격적인 반등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 50% 확보는 계속 진행이 되어 있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후보로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빠지고 있는 와중에도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어디를 수급 주체가 어디를 담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최근 2거래일 동안 한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 빠질 때 딥시크 쇼크로 인한 증시 급락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로 인한 증시 급락 이 두 가지가 모두 맞물리면서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담고 있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아니라 이제 외국인에다가 기관까지 합쳐가지고 다 같이 매수하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일단 1등은 역시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딥시크 이슈 이후에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 외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기관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인 쪽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기관 쪽에서 이제 상당히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 오늘 기준으로 이제 외인도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수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할 때 오히려 기회로 삼고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제 원전이라는 거는 앞으로 경제를 살리고 에너지를 조달해 줘야 그래야 결국 또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게 LNG랑 그 다음에 원전입니다. 당연히 원유 공급은 늘리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스타게이트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결국에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 에너지원은 원전이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이제 주축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외인기관 동반 매수세 2등입니다. 3등은 산일전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력 인프라 하게 되면은 이제 현대일렉이나 효성중공업이나 LS일렉을 많이 보는데 이번에 증시가 무너질 때는 산일전기를 외인과 기관이 공격적으로 담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상장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세 계속 유지되고 있고 마진율도 34%대 27% 정도까지 고마진율을 기록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PER도 이제 내년 26년도에 14배 수준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산일전기 우리가 전력 인프라를 본다라고 했을 때 같이 보시는 게 주요하겠고 4등은 알테오젠이에요.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혁신을 노려볼 수 있는 게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5등은 삼성바이오로 찍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증시 무너지면서 오히려 빠질 때 공격적으로 쓸어 담고 있다.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오늘은 이제 안 담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기관들 매수세가 정말 무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삼바나 알테오젠은 쭉 계속해서 투자를 고려해 보시면 좋은 종목이니까 눈여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솔직히 이제 그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외국인 매수세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 동반 매수세까지 고려해 보면 현대건설이 조금 더 이제 상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전통건설 종목들이 조금씩 꿈틀대고 있는 상황,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 정책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겠고 거기에 맞춰서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제 좀 기대되고 있구나. 저수익공사 이제 준공 임박했고 실적 턴어라운드도 이제 본격화된다. 가시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이제 적자 전환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5년부터 다시 또 돌아서기 때문에 25년도는 심지어 이익 캐파도 훨씬 더 커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기대하는 게 25년도는 정말 긴 불황을 이제 이겨낼 만한 시점이 왔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이 점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서 수급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AI 쪽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AI 산업 육성한다라고 하면 에너지 쪽에서 이제 원전인 두산에너빌리티,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산일전기, 그다음에 뭐 현대일렉, LS일렉 이 정도가 지금 외인 기관 동반 매수세 상위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쪽으로 보면 현대건설 같은 종목이 대표적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현대모비스인데요. 이게 이제 한 7등입니다. 외인 기관 동반 순매수.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관련된 종목, 이 현대차 그룹의 순환출자 구조 안에서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외형 확장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진율도 회복되고 성장 가도에 올라섰기 때문에 PER 5배, PBR 0.5배 이하의 종목으로서 주가가 이제 막 움트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래서 매물대 뚫고 본격적인 추세 상승을 보여주기 전에 선취매하기에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외인기관 동반 순매수 상당히 상위에 올라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8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액이라도 담아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마 한번 크게 조정 나오긴 할 겁니다. 그때 좀 본격적으로 담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로봇주 중에서 대표적으로 정말 압도적으로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외인 기관 가릴 것 없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제 지분을 늘리면서 완전히 이제 인수 작업을 걸쳤고 그로 인한 이제 로봇 쪽에서 외형 확장 그리고 이익이 가시화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마진율도 이제 20%대 중후반으로 넘어갈 걸로 예상되고요. 여기에 맞춰서 부채 비율도 뭐 4%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채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캐파만 늘어나게 되면 마진율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외형 확장도 커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6조 정도 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충분히 뭐 수십조 단위까지 올라갈 만한 모멘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일렉입니다. 뭐 솔직히 이제 산일전기 대비해서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되는 건 사실인데 마진율도 23%, 18%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나오고 17배 정도 PER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전히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많이 올라간 종목이고 주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폭발력을 봤을 때 산일전기가 뉴페이스로서 훨씬 더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 방산 쪽에서는 역시 뭐 우주항공이랑 같이 더불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그룹이 우리나라에서는 우주항공 방산 쪽에서는 원탑이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대표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매수를 만약에 한다라고 해도 고액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되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한다 해도 소액 정도로만 보는 게 저는 낫다라고 봐요. 한 13등에 LS일렉도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아까 현대일렉과 같이 산일전기와 같이 묶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등에 이제 크래프톤이 위치해 있는데 우리가 이제 AI 소프트웨어 얘기한다 그러면은 다들 네이버 뭐 플랫폼 이런 것만 얘기하면 뭐 이스트 소프트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AI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정말 산업이 커질 수 있는 게 바로 게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주에 있어서 외인 기간 제일 매수세 많이 들어오는 게 크래프톤이고요. 증시 아무리 떨어져도 아주 굳건히 버티고 있고 떨어져도 불이 나게 사들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무너질 때도 탄탄하게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를 꽉 버티고 있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AI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네이버와 크래프톤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라는 점, 외인기관 순매수 14등에 위치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한 16등에 위치한 종목이 대한항공인데 주가는 좀 빠졌습니다. 오늘 이제 외인 기관 동반 순매도가 나왔는데 직전 거래일 그리고 그 이전까지도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번에 매도세 나오고 다시 또 올라올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유가가 조정이 나왔고 그로 인한 수익성이 올라가고 지금 최근에 이제 항공업계가 어느 정도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여행객들도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라 마진율이 이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 올라갈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PER도 이제 6배 이하, PBR 0.7배 정도로 떨어질 걸로 기대되니 지금 현 주가 수준에서는 미래의 좀 장기적인 안목을 놓고 보면 항공주에 있어서 대한항공이 가장 대표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요 대표적인 외인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2등에 위치한 이제 KB금융이 있는데 역시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금융시장이 점점 선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가 늘어났고 주식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과거에 천대받았던 외면받았던 금융주라든지 지주사 특히나 금융과 지주를 합친 금융지주사들이 오히려 앞으로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KB금융 역시도 이제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배당락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이랬지만 충분히 더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니까 혹시 금융주를 보신다면 KB금융을 가장 먼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금융지주사 중에서는 탑픽으로 꼽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금융지주사를 아직도 제가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손이 가진 않더라고요. 일단 주가가 너무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근데 뭐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천천히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이 또 데이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지주사 사는 거 아니다라는 이 아주 틀에 박힌 그게 있기 때문에 저도 선뜻 손이 안 가는 게 금융지주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괜찮은 것들이 너무 눈에 많이 보여서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관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외인기관 동반 순매수, 외인과 기관이 모두 사랑한 종목, 대표적인 종목들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만 제가 선정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해 봤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검색식이라든지 뉴스라든지 그 다음에 주식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방에 오시면은 여기서만 보더라도 이렇게 흘러가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기에 아주 좋으실 거예요. 시황 읽기도 좋으실 거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도움 받아 가시고요.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네,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비밀번호, 개인정보 써야 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운영하는 거니까 모두 혜택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주식장인 채널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벌써 38,00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그 다음에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항상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영상 제공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